문법의 여러 가지 요소 보겠습니다. 사실 얘를 배우고 나서 예문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를 배울 때 더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예문은 그래도 내용상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긴 해도 일단 예문 수업을 하고 얘를 보면 정리 느낌인데 이걸 먼저 배우면 못 알아들은 뒤에 예문을 보게 되더라고. 제가 예전에 수업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변경해서 수업한 지 지금 2년차가 되는 거죠. 이게 낫더라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하면서 하면서 필기만 하면서 쭉쭉쭉쭉 그냥 끌려왔던 걸 여기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의문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의문문에 대해서 들은 얘기는 의문사가 있을 때 없을 때 달라 이 내용이었고, 자, 의문형이면서 뭐 높임법과 어떻게 결합이 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슬쩍슬쩍 나오긴 했어요.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의문문을 따질 때 중세국어 시기에는 먼저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주어를 잡아보셔야 돼요. 왜냐? 주어가 2인칭일 때랑 아닐 때랑 룰이 다르니까요. 주어가 2인칭일 때 2인칭은 청자를 이야기하죠. 청자가 주어일 때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쓰게 되느냐? 너. 자, 놀랐어. 너, 그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너에다가 주격조사를 더해봐요. 너가 에이 아까 주격조사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나 네가 있으면 2인칭에 주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조심해야 될 건 너의도 내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인지 내가인지 이거를 문장을 봐야죠. 예. 자, 그러면 주어가 2인칭일 때는 그때 너에 일치하면서 이것의 형태가 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대도 인정한다. 자, 그럼 여기 보죠. 너가 라는 거죠. 이게 너가 근데 그때 당시엔 주격조사가 이었기 때문에 너 더하기 이였던 거지. 자, 그래서 내 모르던다 내 어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 모르니? 그리고 너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묻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지금 보니까 의문형인데 니은다 니은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은 판정의문문이고 오른쪽은 설명의문문인데 똑같이 니은다를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의문형이 없고 의문형이 있는데 똑같이 쓴다고요. 그러니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의문사가 있고 없고 신경 쓸 거 없이 니은다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주어가 2인칭이 아니라면 그때는 의문사가 있다 없다를 따지셔야 돼요. 현대국어처럼. 현대국어도 의문사가 없이 긍부정답변만 원하면 판정, 의문사가 있어서 의문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하면 설명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사가 없어. 이 딸이 이어졌겠어. 이 딸이 너희 종이냐? 자, 이 애가 니네 집 종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네, 아니요? 이것만 대답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미를 보면 가. 자, 그 다음에 자, 뜻이 여러분 이거 보고 읽을 수 있게 됐죠. 이제 혼민정음에 나왔잖아요. 어린 백성이 제 뜻이 있어도 펴지 못했잖아. 자, 뜻이 있나니요? 자, 그러면 아가녀려 아계열 어계열 아어계열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이다. 그러면 의문사가 있고, 자, 여기서 얻는 약이 무스것고 무엇이야? 라는 것이고, 이제 어디 있어? 어디? 그럼 무스 어디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오고녀료 오계열이죠. 그래서 아, 어 계열, 오 계열. 모음을 보세요. 다양하니까. 자, 그러면 날개 보겠습니다. 자, 의문형 어미도 있고 의문의 조사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막 가려라라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룰은 같다는 거예요. 조사도 아계열, 오계열이 있어요. 똑같이 의문사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가, 고, 기억일 때 모음이나 리을 받침 그리고 반모음 이로 끝나면 그때는 리을을 탈락시킨다 이런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어때 이름이 바냐오 할 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의문사. 의문사가 있으니까 여기 고를 쓰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기억 탈락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까지 내려면 보기를 줄 거예요. 자, 실제로 기출에 나왔을 때 보기를 줬거든요, 이거. 자, 그 다음 높임 표현 가겠습니다. 높임 표현에서 지금도 현대국어에서 쓰는 게 시예요. 자, 시
가셨어? 이런 식으로. 시는 현대에 있어. 근데 나머지는 싹 다 없어. 그래서 높임법이 많이 달라졌는데 체계는 그대로. 자,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은 똑같은데. 근데 선어말 어미가 예전엔 많았는데 다 사라짐인 거죠. 자, 그리고 시험에 여러분들한테 서술형으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떨 때 누구를 쓰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면 줍니다. 보기에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으라고 하진 않아요. 다만 얘네들이 나왔을 때 주체 높임인지 객체 높임인지 상대 높임인지 세 가지 분할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따 기출 풀면 이 환경까지 외우라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주체, 객체, 상대는 나누라고 하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자, 시간으로 가볼게요. 시간에서 현재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국어를 배워도 자, 우리가 집에 가다라고 말해요. 집에 간다라고 말해요. 간다. 자, 먹다라고 해요. 먹는다라고 해요. 먹는다. 현대에도 현재 시제는 꼭 박아 넣어요. 동사에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과거일 때 at, ot을 쓰는데 생각보다 at, ot이 되게 나중에 나와요. 자, 이 얘기는 과거에는 현재 시제는 반드시 쓰고 시제가 없는 형태가 과거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네, at, ot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나중에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동사에는 선어말 어미 이렇게 아래아 형태. 근데 형용사의 특별한 형태가 없는 건 지금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오랑 이게 결합을 하면 이거랑 결합을 하면 노상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를 찾으면 나 상태인 것과 노 상태인 게 있는 거죠. 자, 동사일 때요. 동사의 현재는 표기한다. 동사의 현재는 표기한다. 현용사는 안 한다. 과거도 노출값이 없을 수 있다. 자, 그럼 과거 봅니다. 선어만 어미를 쓰지 않거나 아무것도 없음. 자, 그러면 없으면 과거거나 동사면 동사는 아무것도 없으면 과거거나 아니면 얘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다도 덜어 쓰였다 라는 건 안 쓸 때가 많았다는 얘기죠. 더가 있으면 100% 과거지만 더가 없으면 그쵸? 그때는 현재형이 아닌 것으로 반대 해석해서 과거구나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는 지금도 쓰이죠. 회상의 더로. 그리고 나중에 at, ot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더랑 오를 더하면 다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는 뭔데요? 왜 현대에도 껴있고 과거에도 껴있어요? 앞에서 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명사형 이럴 때 오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현재랑 비슷해요. 지금도 하리라.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가장 현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문제를 낼 때 객관식의 판정 요소로 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를 보세요. 자, 여러 가지 문장 형태가 있잖아요. 이때 시제를 적용하는 거지. 첫 번째 줄이 현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과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이 미래입니다. 이때 우리가 나 이렇게 그 다음에 던 그리고 아예 없거나 더를 안 쓰고 그냥 하라, 하녀, 하니, 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하리라, 하려, 하리니, 할, 릴 하리, 하리여, 하리니, 헐 이렇게. 자, 그러면 근데 지금 듣고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싶죠. 오늘 기출 푼다니까요. 풀려요. 보세요. 아, 이 정도만 알면 돼? 아, 굉장히 피상적인걸? 아, 피상적으로 잘 배워서 답안이 쏙쏙 나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얕게 배워도 답은 다 나온다고. 왜? 서술형이 아니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부정문. 자, 아니 부정문을 볼게요. 아니 부정문은 아니하시고 일 때는 뭐뭐하지 아니하시고 보조용언. 뭐뭐하지 아니하다. 부정의 보조용언. 이거랑 짧은 부정, 긴 부정, 짧은 부정 현대랑 똑같아. 우리가 장형 부정, 단형 부정 배우잖아요. 현대문법에서. 현대문법도 부정의 보조용언 쓰면 길다, 장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니, 안이 수식하게 하면은 짧은 부정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자, 이것도
긴 부정, 짧은 부정. 자, 그러면 문제 풀 거예요. 자,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푸는 시간을 지금 10번부터 문제 개수가 좀 몇 개나 되나? 한 5분 드려볼까? 우리 중간에 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쵸? 17, 18번도 풀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풉시다. 10번부터 16번까지만 푸세요. 10번부터 16번까지 5분. 자, 그러면 이제 풀이 해볼게요. 여러분, 아 이게 4시간에 된다고 했지? 된다니까. 자, 이제 풀면 되잖아. 자, 보세요. 10번입니다. 제가 순경은 비읍에서 이게 현대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아십니까? 할 때 저 또 과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나 기출에서 벗어난 얘기 하나도 안 했어. 자, 그럼 여기서 순경은 비읍은 15세기 말에 이르러 반모음 오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현대국어의 와, 워, 비읍불규칙 양상을 만든다는 걸 더, 워, 시, 워 이런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반침에 대한 얘기도 있죠. 아까 얘기했죠.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막 했다는 게 생색 그만해야지. 자, 마음 뒤에 있는 아래아가 으가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로 첫째 있는 아래아가 아가 된다. 자, 그리고 처음 이것도 반침이었는데 소실되면서 처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 돼 배워는 돼.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들어와 돼 이럴 거예요. 잘 봐요. 이 문제 풀 때 다 이런다고. 너는 아니네? 그러면서 워 반가워 하면서 너 이질적이다. 너 답해라 이래요.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자, 지금 틀린 사람들이 콧소리 냈어. 지금 자기인 거지. 여러분, 왜 문제가 답안의 기준을 줬는데 왜 3대1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3대1의 기준이 이 문제가 시킨 거랑 맞아요, 지금?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읍에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뭐가 없죠? 그쵸? 얘는 비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는 와, 워가 안 되니까 순경은 비읍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닌 거고. 그리고 들어와 같은 경우 순경은 비읍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반가워라고 했을 때 원데, 여기서 지금 순경은 비읍을 고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비읍 불규칙, 그리고 반침을 고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시읍 불규칙이다. 요 얘기를 하면서 15세기 말에 이르러 순경음 이 비읍이 이렇게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들어와도 비읍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묶어. 지금 얘네 둘은 비읍이 없어. 그리고 이건 비읍이 있는데 규칙 활용이야. 그래서 답은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절한 예시를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틀릴 때 1번 고르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냥 워워워가 발음이 안 되네 그러면서 1번 고르고 틀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다 뭐다? 발문을 무시하고 그리고 보기를 무시했기 때문인 거지. 선지에서 답안 기준을 유지하지 않아서 틀린 거죠. 그리고 3번 4번에 비읍 없어요. 자, 그 다음 11번. 여러분 이게 가장 최근 문제죠.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 중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2021년 지방직 7급입니다. 자, 이게 가장 고전 문법 중 최근 출제예요. 일행직에서. 그러면 이 문제가요, 고전 문법 문제예요? 현대 문법 문제예요? 아니, 텍스트는 중세 국어가 맞아. 근데 물어본 기준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문장 성분이. 그러니까 통사론 문제인 거죠. 거기 써주세요. 통사론. 현대 문법에서 통사론을 못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고전 문법을 했어도 통사론을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 현대 어플이 못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나라의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문자끼리 서로 삼았대 아니하니 이러한 전처로 어린 백성이. 자, 그러면 얘를 보고도 알 수 있다. 백성이 이야기하고자 할 페이셔도 할 때 백성이는 주어. 그쵸? 문장 성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너는 주어다. 어린 백성이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그러면 여기서 어린 백성이 하고자 할 요게 뭐예요? 바이 있어도, 이때 이거 주격조사라고 그랬죠. 그러니 자, 어리석은 백성이 이야기하고자 할 것이 있어도, 그러면 것이의 이 있어도에 대한 주어.
얘도 주어. 마침내 제쁘들. 여러분 이거 자기의 뜻을이라고 제가 해석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니 이때 제는 뭘까요? 저의, 자기의, 자기 자신의. 그럼 요거는 관용격이죠? 관용어예요. 뜻을 꾸며주는 관용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너에다가 이를 더하면, 주격조사 더하면 내가 나올 수도 있다. 의문형 설명할 때. 그러면서 뭘 주의하라고 그랬죠? 너의를 뭐라고 할 수도 있다?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죠. 출제자가 동일한 걸 써먹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주어가 아니라 뭐다? 관용어다. 자, 그러면 주어가 아닌 관용어 답은 디귿이고.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거든. 그죠? 그래서 내 일을 위하여 할 때 리을은 세종대왕 본인을 주어로 이야기한 말이다. 여러분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금 3년 넘게 안 나왔다고 하지만 7급에는 있었죠. 왜 9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2021년이잖아요. 그럼 2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 2년 전의 문제 이 정도 수준. 오늘 특강으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자, 그 다음 12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그러는데 아니야. 쫄 필요가 없어. 현대어플을 줬거든. 자, 그리고 이게 용비어청과 13장이죠. 이걸 보자마자 전 생각했어요. 용비어청과인데 1장, 2장, 125장도 아니고 13장이라고? 그럼 현대어플이 줬겠네. 줬지.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고어만 주고 해석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1장, 2장, 125장 3개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문학 알고리즘에서도 3개만 하잖아요. 125개를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그럼 내용 보죠. 자, 이걸 매칭하면서 봐야지. 이렇게. 말씀을 아를 사람이 하디. 이때 자, 어떤 사람들로 딱 둘로 나뉘냐면 하다가 많다인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어디까지 끊어야 될지 알려면 여기서 하다가 많지만인 걸 알아야 여기서 잘라요. 그죠? 여기서 잘라야 기억이 이만큼임을 알아요. 그것만 알면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억의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살벨이 아를 사람이라고 했는데 살벨이라고 했을 때 이 리가 이게 맞나요? 자, 여기에 주격조사는 있지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가 살벨이가 근데 선생님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이게 뒤로 밀려서 그래. 살벨 띄고 이인데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리을이 이어 적기 돼서 그렇지 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의 역할은 아렐 사람의 사람이요. 의존명사 이. 늙은 이라고 할 때 늙은 사람의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기억에 있는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존명사 사람. 조사가 아니라 의존명사 사람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명 의심하심으로 꿈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재촉하시니를 배하시니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넘어가면서 갈게요. 자, 여기서 니은의 아시는 어떤 역할이냐. 자, 여기서 재촉하시니에 신이 끊어봐. 이렇게. 배하시니 재촉하시니 차이가 나는 부분만 딱 잡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에서 아시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높임을 나타내는 선호말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재촉하시니가 여기 있죠. 그럼 이렇게 같지. 아시예요? 아시예요? 시예요? 시죠. 그러면 재촉하까지의 이 배하까지가 요게 일치하는 거고 시는 뒤에 있어. 여기서 끊어야 돼. 아시를 묶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디귿에서 자, 나래를 부르리. 여러분 여기서 지금 기억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는 사람은 사실 보류하고 넘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부르리라고 했죠. 이것도 부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리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캐치했어야 돼. 여기서. 자, 기억에서 못했으면 부르리에서 했었어야 돼. 두 개가 구조가 똑같잖아. 그럼 부르 그러니까 더 쉽게 나와. 사람이란 뜻이라는 게. 자, 그래서 또 여기 더 갑니다. 부르리 하디. 여러분 여기까지가 많지만이죠. 하다가 많다고 하디. 그러면 여기서 지만.
그러면 역접의 연결어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유의 연결어미 아니면 역접의 연결어미? 역접 연결어미. 자, 그래서 요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역접 연결어미다. 여러분 그럼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어떤 거여야 돼요?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러 가자. 뭐뭐 하니까 이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뭐뭐 하지만 은 역접의 연결어미. 자, 그 다음 알외 신이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방해되니까요. 지우고. 자, 알외 신이에서 신이 끊고 신이 끊고 이렇게. 그럼 알외랑 알리 매칭. 자, 그러면 알다, 알리다. 현대어에서 리가 뭐예요? 사동접사죠. 그럼 여기서 무엇이 그 기능을 하는가? 사동접사다. 끝. 이렇게. 여러분 그럼 이 문제가 몇 년도 문제죠? 몇 년도 문제예요? 진짜 제가 그치 2018년. 2018년이고 2021년 문제가 더 쉽죠. 지칠 문제가 더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얘는 어려워서 손 못 들 지경이에요? 아니지 뭐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차근차근 해도 현대문법을 모르면 못해. 현대문법을 알아야죠. 여기서 알리다가 사동인지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지금 금방 푼 두 문제 11번과 12번은 둘 다 통사론적인 요소가 많아요. 정답이 결정적으로 사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피동사동 지식이 있어야 되죠. 통사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자 13번입니다. 자, 꽤 예전 문제인데 그 고전 문법의 문법적인 어떤 지식을 활용하기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월인석보의 한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다의 활용형으로 현대어 들었느냐에 해당하는. 들었느냐가 그럼 뭐뭐 하는데? 과거랑 질문, 의문, 과거 의문문을 만들겠다.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동사의 15세기 당시의 활용형은 자, 그럼 여러분 과거라 그랬죠. 그럼 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덜을 쓰든지 아니면 시제를 아예 안 쓰든지.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문형이라고 했는데 의문형인데 지금 여기서 예문을 보니까 이 남자 하고 불러. 야, 근데 남자야. 이 남자, 이 여자야. 잠깐만, 다 느낌 왔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자, 부르고 너가 이거지. 너 더하기 이 주격조사. 너가 어떤 의문사, 너가 어떤 일을 위하여 이 길에 이거죠. 자, 부른 다음에 너가 뭘 위해서 이 길에 왔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 길에 들었느냐, 들어왔느냐. 이건데 저는 독해를 못하겠는데요. 괜찮아요. 독해를 못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얘 잡고 얘만 잡으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자, 그냥 여기서 청자 있다. 2인칭 주어 설정. 그 다음에 의문사 있음. 그러면 의문사가 있든 없든 2인칭 주어면 뭐라 그랬지? 니은다. 그쵸? 그럼 니은다여야 되니까 꺼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현재 아니니까 현재 시제 너 나가. 그러면 답이잖아요. 끝.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번. 진짜 쉽지. 이건 1초야. 왜 1초일까? 자, 자와 잡 삽 자오 1, 2, 3, 4 1, 2, 4, 5 객체 이거잖아요. 보이잖아. 그러니까 삽잡잡 사오자오자오 이거만 알면 되죠. 이게 객체 높임. 외우면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3번이 지금 객체 높임 실현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2는 상대 높임이잖아. 그냥 이거는 높임의 형태소를 외우기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1번 문장은 무슨 뜻인가요? 2번 문장은요? 이거 독해하라고 안 시켰어요. 독해하는 거 원하지도 않아. 만약에 이걸 독해하는 걸 원했으면 예문이 뭐여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훈민정음 해례거나 용비어 첨가거나 그래야 돼. 근데 진짜 막 여기저기서 다 뜯어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독해시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얼마나 쉬운지. 자, 가 그리고 니은다. 그죠? 그 다음에 고 그럼 판정 설명 그 다음에 주어가 2인칭 그 다음에 평서문. 여기서 문제가 설명 의문문은 이니까 의문사를 찾고 이거 확인하면 되죠.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거 뭐밖에 없으니까 2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중세국어의 의문문은 명사의 보조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때 의문사 없이 가부의 판단만을 묻는 판정 의문문에는 가. 의문사가 있으면 설명 의문문이니까 고, 가, 고, 아, 오, 가.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기억이 탈락되는 케이스. 이거 출제할 때는 보기를 준다 그랬죠.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너의 한껏가 이랬는데 의문사는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불안해하죠. 내가 의문사를 못 찾으면 어쩌지? 이게 불안해하지. 자,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고전시가 필수작품 했으면 의문사를 모를 수가 없어요. 뉘, 무스, 어디 이런 것들, 어데 이런 것들은 고전시가에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진실로 너의 주인이냐 이런 뜻인데 여기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너의거든요. 이런 내문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냐. 이거 어떻게 알아요? 뒤에 체언이잖아. 수식 받고. 한 것이 주인인지 몰라도 돼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출제진도 여러분들한테 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 의문사가 없다는 거죠. 의문사 없고 가면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 뜻이 한 가지요 아니요. 자, 여러분 여기 의문사 없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자, 여기서 한 가지 아니 이 부분. 여기서 이 뒤가 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이걸 체언으로 볼 수 있어. 그럼 이 뒤에 조사가 올 수 있지. 근데 아니 같은 경우는 이게 체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체언 뒤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기는 기본적으로 보조사에 대한 진술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기와 연관성 있는 예시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아니 뒤엔 조사가 아니고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건 조사가 아니다. 얘는 어미다. 이건 맞지만 이건 조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여기 의문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것 자체가 틀렸다. 해서 이렇게 교정해야 된다. 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 두 가지 다 돼요. 두 가지 다 답안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보이지? 무스 보이지? 자, 여러분 의문사. 의문사면 오고노료죠? 언제 빼고? 주어 2인칭 빼고. 자, 그러니 여기서 오오. 그리고 여기에 고가 아니라 오인 건 리을이라서 이렇게. 자, 여기도 체언. 여기도 체언. 근데 아니 체언 아님. 그래서도 답안 사유가 된다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19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돈하면서 역사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19번부터는 문제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19번 다음 중세국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반치음은 순경은 비읍보다 오래 쓰였지만 아빠가 산에 가서 그죠? 자, 근데 16세기 후반에 가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6세기 초중엽으로 보기도 하고 애매하죠. 자, 근데 이게 뭐 찾기예요? 옳지 않은 것 찾기죠? 그러니까 이쯤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패스. 자, 그 다음에 2번. 대략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국어를 뭐라고 말한다? 중세국어라고 한다. 자, 그래서 16세기 맞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알타이 조어 보여주면서 동그라미들은 몰라도 되는데 구획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선지. 여러분들이 아마 복습하면서 한번 이 동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제 입 밖으로 나간 말 중에 정말 양악수술 이런 거 빼고는 선지, 기출선지 바깥에 있는 말이 한 톨도 없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3번. 중세국어 전기에 새로운 주격조사 가가. 자, 그럼 여러분 중세국어 전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세국어 때는 뭐를 썼다 그랬어요? 이어. 그러다가 중세 후반에 가 근데 가 이렇게 했잖아. 예, 그래서 주격조사 가는 16세기 중반부터 나타나고 그 전에는 이를 썼다. 그래서 중세 주격조사는 이. 그리고 중세 후반에서 근대를 가로 잡으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전기의 가가 넓혔다고 그러면은 땡인 거죠. 자, 그 다음 4번. 중세국어 전기에는 원나라 영향으로 몽골어가 많이 유입되었다. 이거는 이제 고전문법 말고 우리가 언어와 국어라고 해서 국어 특징 배울 때 외래어와 우리말 배우면서 몽골어, 여진어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섞여 들어온 선지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20번.
자, 20번에 1번.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이유가 규범화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그때 시작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규범화되었다는 맞는 말. 자, 그래서 시작과 규범화의 순간이 다르니까요. 띄어쓰기가 반영이 된 건 독립신문 창간사. 그게 교과서에도 있는데 근데 그건 현대어풀이로 쓱쓱 읽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 가는 고대국어부터 여러분 훈민정음이 없어요. 자, 진짜 2번 고리고 틀린 사람은 진짜 나와. 자, 여러분 고대국어 시기에 훈민정음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쵸? 네. 자, 그 다음 자, 아래아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래아 소멸 단계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 으로 바뀐 게 16세기고 첫째 음절에서 바뀐 게 18세기고 완전히 사라진 게 1933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단계별로 소실이 돼요.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순경은 비읍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이 되다가 쌍비읍으로 변하나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요거는 비읍으로 변하죠. 순경은 비읍은 비읍으로 변하고 비읍의 탈을 쓰고 있다가 모음어미를 만나면 뭐야? 되면서 와 되면서 노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쌍비읍으로 바뀐다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쌍비읍으로 바뀌는 게 뭐가 가능할까요? 된소리로 바뀌는 건 겹자음들 어두자음군들이 겹자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21번입니다. 다음 중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자, 그 근대 국어에 대해서 근대 국어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출을 막 탈탈탈탈탈탈탈 털면 하나 나온다 그랬죠. 얘요. 그냥 중요해서 말고요. 근대 국어가 희귀하니까 별 쳐놓을까요? 희귀하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희귀해. 자, 그래서 내용 볼게요. 언문일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언문일치는 이광수의 무정쯤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광수 무정이 근대소설 최초의 현대소설이라고 할 때 근거로 언문일치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 1번은 한참 멀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상법 체계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시상법 체계는 뭐? 그냥 시제와 상. 안 어렵죠. 시제상 시상.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시제 그리고 완료 그리고 진행 이게 상. 시상법 체계에서 과거 시제가 확립됐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현재일 때는 쓰지만 과거에 대해서 아예 노출값이 없기도 했죠. 덜을 쓰거나. 근데 과거 시제 앗엇은 나중에 발생했다 그랬죠. 근데 앗엇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2번이 참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 시제 앗엇이 나와서 그래서 현대는 니은, 과거는 앗엇 이런 게 정립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3번 유성 마찰음 계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순경은 비읍이 아빠가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만 남겼다. 아빠 진작 사라졌거든요. 근대 시기에는 아빠가 없어요. 알겠죠?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에? 자, 그 다음 4번 의문문은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이 구별되기 시작했다고 이제서? 아까 전에 우리 배운 게 뭔데? 중세의문문이잖아. 그죠? 여러분 어려워요? 할만하죠? 여러분 우리는 서술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객관식이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워 보이나요? 자, 괜찮아. 요것도 봤던 지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법원직인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4시간만으로도 고전문법 나오면 저는 지문적 중에 있다는 얘기를 막 할 수 있겠죠. 왜? 나올 지문이 뻔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요게 뭡니까? 소학원에 공자가 증자에게 닐러 가라샤디. 자, 여기서 공자 이가 뭐죠? 주격조사. 이때는 가가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증자에게 일러 가라샤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 흔. 이게 뭐예요? 히읗 종성체언. 그죠? 그래서 현대국어에 뭐가 남았다? 살 더하기 고기는 살커기. 머리가락은 머리카락. 안박근 안팍.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히읗 종성체언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께 밭 좌우 뭐라고? 객체 높이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후세 베풀었어 라고 돼 있는데 어두자음군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4번에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중세국어 시기에 어두에 두 개의 자음을 하나의 자음처럼 발음을 했다고요?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쓴 적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나중에 뭘로 변해요? 이게 된소리로 변하죠. 그러니 두 가지로 발음을 했다는 땡입니다. 그래서 답안은 4번이에요. 쉬워. 표기만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믿을 수 없겠지만 1분 초과했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건 국어의 시대적 변천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런 거는 모의고사 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앞부분을 듣고 풀리는 문제만 소트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 기출문제집 봐봐요. 이게 다일걸? 그만큼 많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외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변형일 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4시간 동안 배운 것만 철저하게 하시면 절대로 고전문법 틀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고전문법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누군가는 아예 버렸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 고전문법이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꿀이죠. 왜?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하나 무조건 틀릴 거거든. 네. 되게 악담 같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합격자 조교님들이 감성 멘트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고 여기서 뽑은 거예요. 이 시기엔 이거래요. 이 시기엔 이거야. 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딱 미래가 안 보일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7, 8월에 올인원하고 올인원에 대해서 올인원 진도가 끝나지 막 않고 보강에 막 쏟아지고 이럴 때쯤에는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나? 내 눈과 귀를 뭐가 막 미친 듯이 뚫고 나가는데 근데 내 머리가 다 흘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답이 있나? 내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이게 수렴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무 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저쪽이 안개면 저 안개 뒤에 뭐가 있을까 너무 무서워 말고 보이는 걸 정돈하는 거죠. 네, 그게 지금 필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기에 채팅창들도 여러분들 말고도 함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텐션 되게 좋아. 와 끝났다 막. 자, 아니 수업할 때 오 이해된다 이러면서 왜 안 해주고 끝나니까 왁 이러는 거야. 삐졌어. 자, 즐거운 추석이 되긴 어렵겠지만 성실한 추석 보내시고 그리고 명절이 달갑지 않은 사람은 국민의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도 명절에 이렇게 꼬박꼬박 나와서 특강하잖아요. 그쵸? 자, 왜? 특강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자,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요일들도 밀린 보강들이 많으시죠. 저도 저번 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진짜 보강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필연적인 거야. 원래 이제 그 기초 심화 단계는 모두 그렇거든. 뭐 전 과목이 그래요. 그리고 전 수험생이 지금 그렇게 강의량에 치이고 있어요. 그러니 나만 뭔가 토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함께 토하고 있으니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적당히들 드시고 탈나지 마시고 갑자기 기름진 거 먹으면요. 그러면 일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다음 뭐 문풀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나고 지금 이건 무료 특강이니까 그럼 다음 무료 특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연간 커리의 고정적인 무료 특강이 이제 설 특강 있습니다. 자, 한복 입습니다. 자, 그래서 설이니까 제가 당이 입어드릴게요. 제 당이. 그거 입고 나 수업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설특강 때 또 뵐 건데 설특강 때 하는 건 설특강은 이제 2조각을 해요. 2번을 해요. 그래서 모두의 약점 특강이랑 개정 특강을 합니다. 모두의 약점 특강은 문법을 하셨겠지만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 1번 형태소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 품사 변별 3번 띄어쓰기 4번 문장 다듬기 네 이렇게 이게 모두 약점 특강이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반영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개정을 쫙 이렇게 개정 정리를 하는 특강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특강 이렇게 2조각이 나온다는 거. 오늘이 1조각이고 요것의 2배가 설특강에 있다는 거. 그리고 100일기도 올해도 아침 라이브 합니다. 네, 아침 라이브 해요. 그리고 지금 막 선생님 지금부터 합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100개면 충분해요. 합할 시간에 여러분 다른 공부 더 하시거나 그리고 올인원 단단하게 해두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 100개의 모의고사 제가 국가직 100일 전부터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국가직에서 100 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제가 한 번은 1월 1일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재작년은 1월 1일에 그리고 작년은 국가직이 좀 빨라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했거든요. 저렇게 사정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마스 특강도 있다. 크리스마스 특강은 낯선 문학 알고리즘이다. 크리스마스 특강 낯선 문학 알고리즘 그리고 100일기도 시작되겠지. 그리고 구정연 뭐 하지? 모두의 약점 특강하고 개정 특강 끝. 자, 이제 무료 특강 알림까지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